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GPT가 수식을 만들다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컨텐츠 챗GPT가 설계하고 수식을 작성합니다. 이에 따른 응용 지표를 검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새로운 컨텐츠 챗GPT가 수식을 만들다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6번째 응용 지표 이름하여 챗GPT RSI DGT 매수 매도 분리 지표입니다. 좀 이름이 굉장히 좀 긴데요. 이건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인기 차트였던 하나의 이제 지표였고요. 트레이딩 뷰의 인기 차트 지표 RSI의 모멘텀 값과 바로 이제 볼륨 값, 거래량 또는 수급, 여기에 이제 패턴을 보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이제 지표입니다. 그래서 RSI의 모멘텀 값과 그다음 MFI, OBV, 여기에 대한 볼륨 값과 RSI의 모멘텀 값이 합성이 됐다. 이 지표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바로 수급, 매수의 수급과 매도의 수급의 모멘텀까지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오실레이터와 파란색 오실레이터를 갖고 있고 여기에 RSI 지표를 이제 겹쳐서 보게 되면 RSI에 대한 모멘텀 또한 수급에 대한 매수, 매도에 대한 수급의 모멘텀까지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지표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이 지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매매 타이밍을 아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편부터 5편까지, 6편까지 이어오면서 보조 지표들을 좀 만들어 왔었죠. 그래서 큰손 에너지 지표, 큰손 에너지 지표, 이 큰손의 수급의 패턴, 그리고 트레이딩 뷰에서 1위 지표였던 바로 스퀴즈 모멘텀 지표. 스퀴즈 모멘텀에서 스퀴즈가 시작되는 시기, 큰손 수급이 유입되는 시기, 여기에 RSI와 수급의 모멘텀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DGT 매수 매도 분리 지표, 이 지표를 통해서 보면 이 세 가지의 지표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이때가 이 매매 타이밍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의 수급과 그다음에 스퀴즈 모멘텀의 수렴, 그다음에 RSI의 모멘텀과 볼륨 값의 바로 이런 삼위일체가 나왔을 때 바로 여기가 타점, 아주 정확한 타점을 보조지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죠. 큰손 에너지 지표의 수렴, 이게 바로 큰손들의 수급이 유입됐던 부분, 그 다음에 스퀴즈 모멘텀의 이 빨간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이 빨간 오실레이터 RSI의 모멘텀과 수급, 매수의 수급입니다. 매수의 수급이 터졌던 이 부분이 바로 매매 타이밍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의 수급, 스퀴즈 모멘텀, 빨간 막대, 그 다음에 RSI DGT의 빨간 막대, 완벽한 매매 타이밍을 제시를 해줍니다. 지난번 6번째에 트레이딩 뷰의 또 인기 차트였던 RSI, DGT, 매수, 매도, 분리 지표를 한번 챗GPT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오늘 7번째 시간, 7번째 시간에도 이 챗GPT가 아주 놀라운 또 지표를 설계하고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름하여 양자역학 이 볼린저 밴드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는 바로 피봇의 값과 피봇 1차 저항, 피봇 2차 저항값, 그 다음에 피봇의 중심값, 피봇의 1차 지지, 2차 지지. 자, 이렇게 해서 이 5가지의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했죠. 피봇 값과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값이 서로 치환이 돼서 두 가지의 특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래서 이 주가가 이 밴드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시기 때 자, 매매 타이밍을 잡으면 아주 정확한 우리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특성을 보여주는 볼린저 밴드 지표,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 지표를 한번 이 5번째 시간에 한번 수식을 만들다 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번에도 이 볼린저 밴드 값과 이번에는 VWAP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VWAP은 일반적인 주가의 이동 평균 값에 바로 이 거래량을 가중을 시킵니다. 거래량을 가중을 시키고 고가와 중심값과 저가의 값을 다시 3등분을 한 그런 지표가 바로 VWAP이라는 지표입니다. VWAP 지표는 이동평균선의 일반적인 그런 주가의 이동평균값과 또 거래량을 가중을 시켰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수급의 유입과 이탈 그리고 여기에 따른 주가의 평균값으로 이 주가의 추세의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다. 또한 이제 볼린저 밴드는 이동 평균값의 표준 편차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스퀴즈 현상과 확장 이 패턴에서 우리가 매매 패턴을 해석하고 매매를 하는 그런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 지표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양자역학 밴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볼린저 밴드 값과 여기에 바로 V압 이동평균값과 가중거래의 값을 합성을 해서 바로 두 가지의 특성을 동시에 작용시키는 그런 이 지표가 바로 이름하여 챗GPT V압 밴드 지표입니다.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세 개의 지표를 구성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챗GPT가 지난번에는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는 피봇 값에 치환을 했죠. 1차 저항, 2차 저항, 중심, 1차 지지, 2차 지지로 해서 이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주가가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매매 타임을 잡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 이번에 V압 밴드, 양자역학 V압 밴드는 밴드가 이렇게 세 가지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이 상한선 값, 그리고 V압 값, 그 다음에 중심선 값, 그리고 V압 값, 그 다음에 하한선 값과 V압 값을 지금 합성 치환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챗GPT가 또 이제 필터링을 해서 V압 지표와 볼린저 밴드 값을 좀 이 특성을 그대로 살려 나올 수 있는 밴드 지표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AI가 생성한 V압 밴드에 대한 지표에 대한 설명을 팟캐스트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매매 공략법, 그리고 수식의 원리,
자, 이런 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V압 지표와 밴드, 볼린저 밴드의 지표값이 같이 합성이 된 이름하여 챗GPT 양자역학 V압 밴드 지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팟캐스트를 먼저 듣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에 계속 보이는 그 지표,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 바로 VB압입니다. 특히 이름이 흥미로운 것도 있었어요. 뭐 챗GPT 양자역학 VB압 밴드 이런 거요. 이게 대체 뭐길래 많은 트레이더들, 특히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냥 이동평균선이랑은 뭐가 다른 건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VBF, 이게 정확히 어떤 걸 나타내는 값인가요? 가격 평균이라는 건 이동평균선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 거래량 다중이라는 부분, 이게 좀 핵심적인 차이일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그 VB압은요, 특정 기간 동안 거래된 총 금액을 그 기간의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많이 실린 가격대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아까 그 자료 중에 사과 비유가 있던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냥 사과 가격만 평균 내는 게 아니라 SMA, 어떤 가격의 사과가 얼마나 많이 담겼는지 거래량을 따져서 상자 전체의 진짜 배기 평균 가치를 보는 거다. 뭐 이런 거죠. 그 양자역학 VB압 코드에서도 보면 보통 이제 고가 플러스 저가 플러스 종가 3 같은 대표 가격의 거래량을 곱해서 쭉 더하고 그걸 이제 누적 거래량으로 나누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의 어떤 중간 지점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팔았던, 그러니까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혹시 기관 투자자들이나 단타 트레이더들이 이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일까요? 특히 그 변동성이 클 때 이게 유용하다, 이런 말이 많던데요. 네, 정확해요. 거래량이 몰렸다는 건 그만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 가격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일종의 공정 가치랄까요? 그래서 VWA선이 동적인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가격이 급변할 때 단순 이평선보다는 시장의 어떤 의지를 더 빨리 캐치하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준선으로 많이 쓰이는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VWAP 선 하나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밴드 형태로 확장해서 많이들 보더라고요.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는데 심지어 이름도 양자역학 이렇게 붙어 있고, 이 밴드는 그럼 어떻게 가야 할까요? 활용법이 궁금한데요. 네, 그 VWAP 밴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VWAP 선을 가운데 두고 그 위아래로 표준 편차 값을 더하고 빼서 만드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랑 원리는 비슷하죠. 하지만 이제 중심선 자체가 거래량으로 가중된 VWAP니까 변동성을 해석할 때 또 다른 관점을 주는 거죠. 그 양자역학 VWAP 소스 코드를 봐도 결국에는 중심선인 VWAP 값에다가 표준 편차 곱하기 설정 배수 값을 더하고 빼서 상단 밴드, 하단 밴드를 그리는 방식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활용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가장 많이 언급된 거죠. 평균 회귀 전략입니다. 가격이 상단이나 하단 밴드, 특히 표준 편차 2배나 3배수 밴드까지 이렇게 쭉 벗어나면 다시 VWAP 중심으로 돌아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요. 뭐 95%, 99% 이런 확률 얘기도 나오고요. 아, 그럼 아래쪽 밴드에 닿으면 매수 기회, 위쪽 밴드에 닿으면 매도 기회,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죠. 두 번째는 추세 추종 및 돌파인데요. 가격이 계속 V밥선 위에 머문다거나 혹은 아래에 머물면 그 추세의 강도를 확인하는 거죠. 아니면 아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밴드를 뚫고 나갈 때 이걸 추세 전환이나 가속의 신호로 보기도 하고요. 네네. 마지막 3번째는 거짓 돌파, 소위 말하는 휩소를 판별하는 데도 쓰입니다. 밴드를 살짝 나갔다가 확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 이걸 포착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진입 기회를 잡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와, 평균 회귀부터 추세 추종, 심지어 거짓 돌파까지 활용도가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그 V밥에도 종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정 V밥이라든지 아니면 매일 초기화되지 않는다는 테레안 V밥 같은 것도 언급되던데 이런 변형들은 왜 필요한 걸까요? 네, 보통 표준 V밥은 주식시장 기준으로 하루 단위로 계산이 리셋돼요. 장 시작할 때마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뉴스가 발표됐다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고점이나 저점이 형성된 그런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시장 참여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에 거래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추적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바로 그럴 때 고정 V밥, 앵커드 V밥을 쓰는 겁니다. 시작점을 내가 원하는 특정 시점으로 직접 지정해서 계산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코인이나 외환시장 또는 특정 이벤트 영향을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하죠. 테레안 V밥 같은 것도 결국은 이런 일일 초기화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특정 기준점 이후의 시장 반응을 쭉 따라가면서 볼 수 있겠네요. 유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볼까요? VWAP는 거래량을 가격에 녹여내서 시장의 무게중심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선보다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추세라 지지저항 혹은 어떤 적정가치 평가에 활용되고 밴드랑 결합하면 평균 획이나 돌파 같은 다양한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 VWAP 같은 걸 쓰면 분석의 유연성도 더해지고요. 들어보면 정말 강력한 도구 같은데 혹시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아니면 좀 명확한 한계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 아까 민감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좀 가짜 신호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VWAP도 결국은 과거 데이터를 쓰는 거니까 후행성 지표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하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시장의 단기적인 노이즈에도 쉽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특히 방향성이 없는 횡보장 같은 데서는 잘못된 신호를 자주 줄 수도 있어요. 아, 횡보장에서는 좀 네, 좀 주의해야 하죠. 또 사용하는 데이터 소스, 이게 뭐 무료 데이터냐, 유료 데이터냐, 아니면 브로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VWAP 값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밴드 전략도 결국은 확률에 기반한 거지 이게 뭐 100% 성공을 보장하는 마법 같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VWAP 하나만 딱 보고 매매하기보다는 반드시 다른 보조 지표라든지 아니면 캔들 패턴, 지지 저항 같은 가격 움직임 자체와 함께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다른 것들과 꼭 같이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써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자산이 있다면 특히 거래량이 막 몰리는 특정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뉴스 발표 전후로 이 VWAP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기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평균 단가의 흐름, 그걸 읽어내는 게 시장을 보는 또 다른 눈을 뜨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가 좀 생성한 팟캐스트를 한번 들어봤고요. 좀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볼린저 밴드라는 한 가지의 특성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가중거래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의 값이 같이 치환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상한선과 중심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V압 값이 이제 같이 합성이 돼서 이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 중심선은 20일의 이제 중심선을 갖고 있는데 또한 V압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이 중심선 위에 올라와 있고 이 밴드 안에서 뭔가 좀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가가 이 중심선에서 올라온 상태에서 바로 세력의 큰손 수급도 체크를 하고 스퀴즈 모멘텀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DGT 매수매도 분리 지표도 체크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바로 명확한 타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편까지의 구성된 이 지표와 이번에 이제 양자역학 V압 지표, V압 밴드 지표라고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V압 밴드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와
마찬가지로 이동 평균값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가중거래 이동 평균값의 특성이 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팟캐스트에서도 설명을 했겠지만 바로 이 중심값이 중요하다. 이 중심값에서 이 수렴받는 부분이 바로 명확한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손 수급과 그다음에 스키즈 모멘텀, 여기에 RSI의 모멘텀과 볼륨 값의 이 상승 에너지가 큰 부분, 이 분야로 명확한 타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챗GPT가 이 설계를 한 이 지표, GPT가 설계한 지표는 바로 이제 챗GPT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가 설계한 이 수식에 대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네요. 네가 설계한 이 수식에 대한 원리와 매매 공략법을 설명해 봐. 좋습니다. 방금 구성한 챗GPT 양자역학 밴드 지표의 수식 원리와 매매 공략법을 핵심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수식의 원리부터 정리하면요. 수식 원리 요약. 이 지표는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중심선으로 잡고 거기에 표준 편차, 스티브를 더하고 빼서 상단과 하단 밴드를 형성합니다. 즉, 시장의 중심값 균형 가격과 변동성 확산 범위를 동시에 반영한 구조입니다. 가격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얼마나 이탈했는지를 확률적 분포로 해석하는 모델이에요. 이게 양자역학적 개념과 닮았죠. 중심은 안정 상태, 외곽은 에너지 확산, 매매 공략법, 실전 적용 기준, 중심선 상단 돌파, 강한 수급 개입, 방향성 확정, 특히 상단 밴드 돌파는 고강도 추세 발동 신호, 하단 밴드 이탈 후 중심선 복귀 시 과매도 해소, 복귀 신호 저점 매수 시도 구간. 산, 밴드 수축 후 급확장 발생, 볼린저 밴드 스키즈와 유사, 추세 전환 또는 강한 추세 시동 구간, 중심선의 각도 확인이 핵시율기 증가 여부, 중심선이 행보할 땐 추세 없다, 밴드 안에서 매매 지향, 이 경우엔 외부 조건 지표와 함께 필터링 필수. 잠깐 요약하면 오픈 쿼트 V-웨이브 중심선, 시장의 합의가 형성된 균형 가격, 표준 편차 밴드는 이탈 가능성의 경계선, 매매는 이 경계 돌파 혹은 복귀 시점을 핵심 타점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Close quote. 혹시 특정 종목에 적용해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니면 이걸 기반으로 조건 검색 시까지 확장해 볼까요? 이 볼린저 밴드와 이 V압 이 수식이 합성이 됐는데, 이 합성을 하게 되면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서로 이 지표에 대한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좀 확인해 줘. 좋은 질문이에요. V-웨이브 밴드와 볼린저 밴드를 합성했을 때 이 둘은 충돌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작동합니다. 각각의 본질부터 짚고 비교해 볼게요. 린 밴드의 핵심 특성, 중심선, 보통은 폭, 가격의 변동성 기반, 순수한 가격 중심 지표, 거래량은 고려 안 해요. 주로 단기 추세나 스키즈 확산 국면 포착의 강점, 브레이브 밴드의 핵심 특성, 중심선, 거래량이 반영된 평균 가격, 밴드 기준 표준 편차, 수급 중심 지표, 실제 자금이 실린 가격대를 반영, 중장기 수급의 무게 중심 역할. 합성 시 특성 이 둘을 함께 쓰면 아래와 같은 구조가 돼요. 브레이브 밴드, 시장 전체의 수급 중심 축을 잡아주는 기준선, 볼린저 밴드, 현재 가격의 변동성 범위를 실시간 추적, 즉 중장기 수급 단기 가격 확산 상태를 동시에 충돌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V-앱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선, 볼린저는 가격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밴드. 다만 간혹 이런 상황이 있어요. 오픈 쿼트. V-앱 비율은 행보하는데 볼린저는 확산, 단기 급등락 발생.
이럴 땐 단기 노이즈일 수 있어서 V/B 기울기와 함께 보는 게 중요해요. Close quote. 이마 결론. 두 지표는 서로 다른 차원을 다룬다. 충돌보다는 통합 분석에 최적화된 조합. VWAP은 진짜 중심, 볼린저는 진동 범위. 이 조합은 정확한 추세 구간 판단과 거짓 신호 필터링에 아주 강합니다. 혹시 이걸 조건 검색이나 신호 수식으로 묶어서 설계하고 싶으세요? 예, VWAP 상단 돌파, 볼린저 상단 동시 돌파 시 강세 신호 등. 예전에 만들었던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 지표가 있었어.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 지표와 지금 양자역학 V합 밴드 지표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 좀 해줘. 좋아요. 이건 핵심 개념 차이만 명확히 이해하면 쉽게 정리돼요. 지금 말씀하신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와 양자역학 VWAP 밴드는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도 내부 구조는 전혀 달라요. 자, 잠깐 끊고 핵심 요약 먼저 할게요.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 기반 단순 이동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 특징. 가격의 확산과 수축을 변동성 기반으로 정밀 추적. 시간축 위에서 가격 파동의 확률 분포를 보는 느낌. 매매 포인트, 중심선 돌파, 상하한선 이탈 여부로 속도감 있는 단타, 스키즈 구간, 확산 구간 진입을 노림. 양자역학 V와 밴드, 누적 거래량 가중평가, 표준 편차, 특징, 시장 수급의 중심축을 반영한 에너지 밀도 기반 중심선, 단순한 평균선보다 더 실제 돈이 몰린 구간을 보여줌. 매매 포인트, 누적 수급의 평형이 깨지는 지점을 포착, 큰 손, 기관의 중심 매입 매도 영역을 노출. 핵심 차이 요약. 볼린저는 가격 파동 중심, VWAP 밴드는 자금 흐름 중심. 하나는 가격의 리듬, 하나는 돈의 무게 중심을 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자 볼린저는 빠르고 민감해요. 스윙 단타용. 양자 VWAP 밴드는 안정적이고 무게감 있음. 중기 포지션 진입 기준. 혹시 둘을 통합해서 트리거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예, VWAP 밴드 돌파 양자 볼린저 확산 발생 시 강한 타점 같은 방식으로요. 물론 이제 그걸 원하지만 오늘은 또 네가 설계한 이 한 가지 양자역학 V합 밴드 지표에 대한 설명 중심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서 이 중심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어떤 매매의 포지션을 좀 잡을 수 있을까? 이 중심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중심선에서 매매 포지션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심선 외에 하한선으로 빠졌을 때 이 부분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줘.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챗GPT 지표는 정말 핵심이 되는 기준선이 중심선이에요. 이 중심선은 단순 평균선이 아니라 거래량 가중 평균가, 즉 시장에서 돈이 가장 몰린 가격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면 훨씬 밀도 있는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자, 핵심 구간별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중심선을 상향 돌파할 때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입가를 이기는 흐름이에요. 특히 거래량이 동반되면 실질적인 수급 우위 발생 전략, 중심선 위로 강하게 올라설 때 눌림목 매수 포인트로 활용, 중심선이 우상향 중이면 추세 지속형 진입 신호. 2. 중심선에서 이타양 이탈할 때 평균 매입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건 수급이 약해졌다는 의미. 특히 중심선이 평평하거나 꺾이는 상황이면 반전주의 신호 전략. 이탈 후 상승 재돌파 실패 확인 시 매도 또는 숏 접근. 하락 추세에서 중심선은 저항 역할이 되기도 함. 하한선까지 밀려날 때 시장은 과매도 국면일 가능성. 특히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하한선 닿거나 이탈하면 반등을 유도할 확률이 커짐. 추세선 확인 필요. 전략. 하한선 이탈 후 되돌림, 반등 시 기술적 매수 고려. 단 거래량이 실리며 반등할 경우에 한정. 이 구간은 저점 매수 유효성 판단 구간으로 활용. 총정리, VWAP 밴드의 매매 3원칙. 중심선 수급의 중심축이다.
방향 전환 신호. 2. 상한 하한선은 확률적 과매수 과매도 영역, 반작용 주의. 3. 중심선 이탈 여부, 거래량 분석, 정확한 진입 시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혹시 특정 종목의 차트 흐름을 예로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면 이걸 조건 검색식이나 신호로 확장하는 것도 바로 이어갈 수 있어요. 조건 검색식의 설계는 내가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표를 좀 설계한 의도나 뭐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만 마지막으로 좀 설명 좀 해줘. 좋아요. 조건 검색식은 나중에 따로 보시고요. 그럼 지금 이 양자역학 VWAP 밴드 지표를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그 의도를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래량 기반의 평균 가격표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 체결 기준선을 중심으로 잡자는 거예요. 단순히 종가 평균이 아니라 어디서 돈이 가장 몰렸나를 보자는 거죠. 이건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중심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표준 편차 밴드를 통해 시장의 에너지 확산 상태를 측정하는 겁니다. 밴드가 벌어지면 에너지가 팽창 중이고 좁아지면 수렴 중이에요. 이건 볼린저 밴드랑 구조는 비슷하지만 중심축이 VIP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 수급에 밀착된 버전입니다. 즉, 이 지표는 시장 에너지의 흐름 플러스 수급의 실제 평균가를 한눈에 보고 어디서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확률적으로 유리한가를 가격 중심 이동, 밴드 확장 수렴이라는 두 축으로 판단하도록 설계됐어요. 이런 의도로 만든 거니까 단기 매매자든 중기 추세 추종자든 응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런 지표에 맞춰서 신호 수식이나 강세 약세 조건식도 같이 확장해 보고 싶으세요? Cherry Swamp.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수고했어. 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챗 GPT가 설계를 하고 직접 이제 설계를 해서 이 수식을 좀 작성을 한 이 지표 양자역학 V압 밴드 지표를 한번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챗 GPT가 잘 훈련된 이 챗 GPT, 이 수식에 대한 훈련이 좀 잘 돼 있는 GPT는 또 이렇게 이제 설계도 잘하고 설명도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챗 GPT를 활용해서 이 수식을 설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좀 잘만 훈련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챗 GPT가 지금 설계한 양자역학 V압 밴드 지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 수식에 대한 이 수식을 공유 받으시려고 하면 저의 이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식 분석 웹사이트인데요. 주식 분석 웹사이트에서 이 가입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챗 GPT가 수식을 만들다 무료 수식 조건 검색식이라는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여기에다가 오늘 설계된 챗 GPT가 만들다 수식을 만들다의 수식들을 좀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를 가입을 하시고 이 수식을 공유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유료 정기 구독을 하시면 좀 더 수준 높은 수식에 고도화된 무료 수식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 검색식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유료 정기 구독을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AI가 추천한 종목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도화된 수식들, 유료화된 수식들을 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챗 GPT가 수식을 만들다 일곱 번째 양자역학 V압
밴드 지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 수식의 공유는 저의 웹사이트를 가입을 하시고 무료 수식 조건 검색 시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정기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입만 하셔도 이런 고차원적인 이 수식들을 공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